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번 뉴스는 12조 쌓아놓고 채권단 체제에 발목 낀 HM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사인 HMM은 지난해 영업이익 7조 3,775억 원을 거두며 단숨에 불황을 털어냈습니다. KDB산업은행이 채권단 자율협약 후 출자 전환을 통해서 경영권을 가져간 이후 6년이 흘렀고요. 경영 정상화의 1차 목표를 이뤄냈습니다. HMM의 유동성 자산은 12조가 넘고요. 현금성 자산은 2조가 넘습니다. 1년 전보다 유동성 자금은 273%,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136%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만 영업이익을 3조를 넘었고요. 2015년 2,499%에 달했던 부채는 현재 59.7%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장기적 비전에 있다고 합니다. 신규 선박 인도, 추가 화물 확보 노력, 영업체질 개선, 정보통신 시스템 개선에 그쳤고요. 한 주당 600원씩 배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물론 11년 만에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막대한 자금을 이제 확보한 글로벌 해운사들은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면서 물류 사업의 전반의 사업을 영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덴마크 머스크는 공급망 통합을 자처하면서 해상, 육상, 항공으로 물류 사업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 도입 외에는 뚜렷한 투자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HMM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채권단 예하에 있다 보니까 다각화에 나섰다가 실패를 하면 최대 주주들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구조이고요. 성공을 할 경우 기업 가치가 너무 높아져서 오히려 민영화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현재 HMM은 배포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일이 잘못됐을 경우 책임의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다른 공기업 민영화와 달리 원래 상태로 복귀시키는 차원으로 해야지만 지금 현재의 이런 호황들을 가지고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12조를 쌓아놨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물론 이게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는 거겠지만 본인들이 12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채권을 청산을 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다음 기업을 맡게 되는 이 사람들에게 경영단에게 인센티브 느낌으로 월마다 채무 형식으로 갚게끔 해놓고 현금성 자산을 그래도 어느 정도 거액을 줘놓고 너네가 사업을 앞으로 이끌어 나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은 좀 드는데 참 답답하네요. 결국에는 시황적 호황이 아니었고서는 HMM은 여태까지 주가가 오를 일이 없었던 그런 회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비단 현재 상황이 지속이 되고 뭐 유가가 올라가고 물류 공급이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운임 지수가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여태까지 호황이었던 건데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럼 정말로 주가가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차트를 넘어가지 않고요. 보고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MM 보고서고요. 3만원으로 하향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 원인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하강 압력으로 컨테이너 수요 전망이 불확실합니다. 시장에선 불확실을 제일 싫어하죠. 스팟 운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2분기 실적을 정점으로 이익 감익 구간 진입이 예상됩니다. 또한 3분기 성수기 진입에도 불구하고요. 글로벌 경기 둔화와 2023년도 공급 우려로 운임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럽 항로의 운임의 하락세가 미주 항로에 비하면 빠르게 진행 중이고요. 스팟 운임 하락에도 HMM 2분기 ARPT라고 하는 평균 매출 가격이 장기 고정 가약 때문에 상승의 영향으로 그나마 좀 준수하게는 보인다. 그래서 2분기에도 실적은 되게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5조 3,955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3조 4,656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그런 결과치들이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3분기 이후에 얼마만큼 시황이 회복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지 않다면은 2분기 실적 기점 이후로 상당폭의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것은 이제 해운사들 중에 대부분 마찬가지고 또한 물류를 수송하는 업종은 대부분 다 비슷한 느낌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철도로 운송을 하고 있는 LX 판토스, LX 인터내셔널의 자회사입니다. LX 판토스도 그런 영향을 받을 것 같고, 대한항공도 이제 화물 적체로는 조금 이제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탁승객들을 늘리면서 수익을 다시 구조를 정상화를 가져가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이 생각을 좀 이제는 해주셔야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자, 그럼 이전에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하락세다 보니까 3.65% 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최근에 고점을 찍었었던 요 34,000원 라인에서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고요. 물론 이거는 시황의 변화도 있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떨어졌고, 근데 그 폭이 더 컸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완벽한 바닥권으로 다시 한번 내려왔고요. 21,100원이 종가상 마무리긴 하지만 그 위에 라인대에 거의 맞물려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월봉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월봉상으로 보셨을 때 2,000원이었던 주식이 저점에서 정말 빠르게 5만원까지 내려왔다가 현재는 반토막이 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토막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식이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는 좀 보기는 예측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주봉상으로 봐야 될 텐데 이 바닥을 깨고 내려가는 건 사실 시간 문제라고 좀 보여지고요. 한 10,000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이 나오는 그 날에 따라서 급반등을 이뤄낼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날부터 바로. 그래서 여러분 좀 잘 선택을 좀 하시기 바라고, 최근에 이제 기관은 매도세로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대량 매도를 진행했던 중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위험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또 공매도까지 들어왔다고 좀 되어 있네요. 탑5로 HMM 24%? 네.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 대한전선, 삼성전자, 페노션 등이 있고, 페노션도 지금 문제입니다. 페노션 자체도 좀 문제이고, 지금 2분기 뭐 괜찮지만은 이게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주가가 정말 많이 떨어진다면 뭐 배당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은 네, 현금성 자산 많으니까 그래도 네, 배당은 많이 주겠죠. 자, 그다음 페노션도 잠깐 볼까요, 같이?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네, 하락을 똑같이 했습니다. 굉장히 상당폭 내려왔고, 여기는 주봉상으로는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고, 이제 그 다음 전저점이 4,700원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도 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3조 되는 회사이고, 여기는 기관이 많이 샀네요. 기관이 많이 샀고, 외국인도 사기는 샀는데, 네, 그쵸? 매도세가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별 내용은 없었고, 네, 페노션은 뭐 LNG 한척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페노션 같은 회사가 하림지주 하림에서 갖고 있군요. 이건 또 처음 하네요. 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여기도 실적이 결론적으로 이제 꺾이다는 얘기겠죠? 2분기 끝나고 나서부터. 네, 같은 주다 보니까 좀 같이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고, 뭐 대한해운, 뭐 흥하해운, 뭐 KSS 해운 뭐 등등, 네, 이렇게 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YN텍. 그 여기 중에서 시가총액 제일 높은 것만 하나만 더 볼까요?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HM이 압도적 높고, 그 다음 페노션이고, 그 다음이 대한해운이네요. 대한해운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정말 싼데요. 그래도 최근에 반등을 찍었네요. 여기는 오히려. 네, 바닥권까지 한번 몰렸었고, 이거 주봉상으로는 거의 다 쓰러져 가고 있는 거라서. 시가총액 8,500억, 코스피 상장사이고, 외국인의 계속적인 매도, 기관의 계획적인 매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평가 매력도가 좀 있다라고 5월달에 좀 나왔던 것 같고, 네. 실적은, 네, 지속적으로 좋아지고는 있어요. 네, 해운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좋아질지, 네, 써있죠, 여기. 지속 여부는 의문점이다. 5월달에 이미 나온 것부터가 저평가이기 때문에 뭐 하겠다 이런 것 뿐인 거고, 네. 벌크선 시황 개선에 대한 해운이 뭐 상승이다.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시황에 따라서 좀 많이 변동성을 가져가겠다라는 거고,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좀 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 정도. 그래서 좀 조심하십시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